핵심 포인트 8번 보험료 구성과 보험 가입 금액 및 보험 가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은요. 첫 번째, 부가 보험료의 구성이 아닌 것은에서 보험료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그래서 이제 보험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 문제는 부가 보험료를 물어봤지만 보험료 전체의 구성을 물어보는 이런 유형이 하나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의 관계가 올바른 것은, 그러면 가액이 뭐고 가입 금액이 뭐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그럴 때 보상은 어떻게 나가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유형이다 참고로 하시고요. 첫 번째 보험료의 구성은요. 계약자분께서 내시는 보험료를 우리가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이 영업보험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보험료가 있어요. 이거를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순보험료라고 합니다. 순보험료. 이 순보험료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료가 필요하죠. 그게 위험보험료고요. 두 번째, 만기에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적립해야 되는 보험료가 필요하죠. 요거를 저축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 났을 때 보상하고 만기에 환급금 돌려주면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없이 영위를 할 수 있고 필수적인 것들은 다 갖춰진 거죠. 그래서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필수적인 거 말고 보험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업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부가보험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보험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어떤 돈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계리사를 먼저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 계리사분이 상품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인허가 당국에 인허가를 받아오면 우리 팜플렛이나 약관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필요한 상품 판매에 필요한 그런 요소 재료들을 전부 다 만들고요. 홍보 광고하고요.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한테 수당 수수료 같은 거 지급하죠. 상품 하나 만들어서 파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돈을 우리가 신계약비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상품은 판매하면 끝이지만 보험 상품은 뭐 10년, 20년 납입 기간 동안에 한번 판매한 돈에 대해서 계속 보험료를 받아야 되죠. 이걸 뭐 자동이체로 하시든 직접 납입을 하시든 지로로 하시든 어쨌든 비용이 발생해요.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수금비라고 하고요. 이런 계약의 직접적인 그런 비용 외에도 우리가 보험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소 같은 게 필요하니까 부동산 관련 비용이라든지 우리 이제 모집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전산 시스템 비용이라든지 내근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유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인데 보험 가액은 실질적으로 그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얘는 법률상 최고 한도액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사고 나기 전에는 감정평가사가, 사고 난 이후에는 손해사정인이 그 금액을 법적으로 계산하는 최고 한도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얘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은 가액과 상관없이 그냥 보험을 가입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계약상 최고 한도액이 되는 거죠. 그 보험 계약에서 최고로 주겠다는 한도가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입 금액이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가액, 계약상 최고 한도액을 가입 금액이라고 한다.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요. 가액하고 가입 금액의 관계에 따라서 두 개가 같다. 이걸 우리가 전부보험이라고 합니다. 1억짜리인데 1억 보험을 가입한 거죠. 그런데 50% 손해가 났다. 그러면 실제 손해는 얼마예요? 1억에 50%니까 5천만 원 손해 났고요. 제가 1억짜리 보험 가입했으니까 50% 5천만 원 지급하면 실제 손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입 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100% 다 가입을 잘 했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고요. 두 번째, 초과보험은요. 가액보다 가입 금액이 큰 거죠. 1억짜리 보험인데 1억 2천만 원 가입을 한 거예요. 똑같이 50% 사고가 났다. 그럼 실제 손해액은 얼마예요? 1억짜리의 50%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1억 2천 했으니까 50% 지급하면 6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손해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1억 2천을 가입했더라도 실제 손해인 5천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입 금액 기준이 아니고 뭐예요? 가액 기준으로 실손 보상한다. 이 얘기고요. 어쨌든 많이 가입하셨지만 실제 손해난 건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밑에 보면 중복보험이에요. 중복보험은 하나의 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개 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거죠. 여러 개 회사에 가입할 때 가액보다 많이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억짜리인데 똑같이 1억 2천만 원 가입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50% 손해나면 5천만 원 손해가 났잖아요. 이 5천만 원 손해를 역시 1억 2천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반씩 해서 6천만 원을 주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실손 보상을 합니다. 한도는 가액 한도로. 그러니까 실제 손해는 5천만 원만 보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개 회사에 들었으니까 그 회사가 보험료의 비율대로 연대 책임을 지면서 보상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부 보험은 뭐냐면 원래 1억짜리인데 얘가 8천만 원만 가입을 한 거예요. 똑같이 50% 사고가 났죠. 그러면 지금 보험 가액은 1억에 50%니까 실제 손해는 5천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런데 가입 금액이 8천만 원이고 50% 손해가 났으면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4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느냐? 8천만 원짜리 가입했으니까 5천만 원을 그냥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가입했으니까 50%인 4천만 원만 보상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걸로 보상합니다. 이렇게 가액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가입했느냐라고 하는 그 비율대로 보상한다고 해서 이걸 비례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입 금액 한도로, 가입 금액 8천만 원 가입한 거에 50%, 그래서 4천만 원이 지급되니까 비례 보상된다. 요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화재보험에 가면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요 부분을 계산하는 문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공동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위험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여러 회사가 감당하고 있는 경우인데, 가액이 보험 가입금액 합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보험이거나 아니면 가액이 더 크니까 일부 보험이라는 개념인 거죠. 이럴 때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왜냐하면 일부 보험인 경우에 가입 금액 한도로 했으니까 가입 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같으면 실손 보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고, 가액이 가입 금액보다 클 경우, 일부 보험이나 공동보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비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보상에 대한 방법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뒤에서도 계산 문제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